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2장 직업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상담 프로그램에는 집단 직업상담이나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대상별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단계 3단계입니다. 바로 탐전 행여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입니다. 전환 단계는 전이 단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하는 일은 자기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고려사항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구성원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에 적합한 구성원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의식이 있는 구성원을 선발해야 돼요.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성별도 고려해야 됩니다. 성별에 따라 집단에 대한 기대감, 집단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표 오답 두 가지요. 이질 집단이 동질 집단에 비해 자극이 된다. 아니에요. 이질 집단 좋지 않습니다. 동질 집단이 좋고요. 다양한 수준의 발달 단계에 있는 구성을 선발한다.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섞을 수 없어요. 마지막 명수는 6에서 1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집단 직업 상담 고려사항이요. 장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고요. 횟수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각 구성원에게 경험 보고서를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업 정보 획득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굳이 5가지 유형이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5가지 활동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 1차 시험에서는 충분합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장단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위 1%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하고 같이 집단 직업 상담을 한다. 그거 상위 1% 사람들한테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이익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결과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표 굉장히 쉽게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큰 단점이요. 개인 상담이 아니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내면 심리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더 효율적 오답이에요. 나머지 비밀 유지 어렵고요. 여러 명이 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맞죠? 타인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여러 명이 하니까요. 구조적 집단, 비구조적 집단이요. 비구조화 집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장 통상적인 집단이고 구조적 집단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과제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그런 집단이고요. 프로그램이나 과제가 제공되지 않는 집단, 바로 비구조적 집단이에요. 사전에 프로그램이나 과제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그룹의 지도자는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계획을 세워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게 다 오답에 해당합니다. 사전 제약이 없는 만큼 더 폭 넓고 더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T집단, 트레이닝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집단이요. 감수성 훈련 집단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집단 상담자 리더의 특성, 그리고 정신역동적 집단 상담의 장점, 마지막으로 글라서 현실 치료적 집단 상담의 기법, 이거 모두 다 오답에 집중하는 게 1차 시험 대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집단 상담자 리더 좋은 거 다 있어요. 자기 수용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직업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최종 마무리해야 되고요. 자, 하지만 오답에 집중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상담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보조 상담자도 충분히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오답, 반드시 1인이어야 된다. 틀린 답이고요. 자, 두 번째, 집단 상담의 리더는 목표의 달성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평가가 아니고요. 결국 상담원들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목표가 아니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평가예요. 이 두 가지 오답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장점이요. 자,
집단 상담이니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담자와 집단원 간의 독점적 관계, 혼자 못 만나잖아요. 독점적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독점적 관계 때문에 전의적 소망이 충족된다. 틀린 답이에요. 독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의가 쉽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에요. 저 방어정에 좀 더 극적 통찰을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훈습할 기회가 많아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글라스의 현실 치료적 상담, 집단 상담 기법입니다. 집단 상담 기법이니까 숙련된 질문, 유머 사용, 역설 기법 다 맞는 얘기고요. 조작 기법의 사용은 집단 상담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조작 기법 사용이 오답입니다. 집단 상담의 설명으로 틀린 거요. 집단, 즉 여러 명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 유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고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대인적인 교류가 있고요. 그로부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집단 상담의 장점 아닌 거요. 여기서는 집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게 훨씬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집단 상담이니까 즉 상담자와 집단 개개인과의 독점적 관계, 즉 1대1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점 아닌 것 정답 4번이에요. 다른 집단원의 작업을 관찰하게 되니까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혹은 다른 집단원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로부터 훈습할 기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럼으로써 자신의 방어와 저항에 대해서 좀 더 극적인 통찰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엽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의 장단점이요. 먼저 익명성은 둘 다 장점이에요. 먼저 전화 상담 먼저 볼게요. 전화 상담. 익명성이 보장되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담자한테 적합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문제 같은 사적 문제를 상담하는데 좋습니다. 시공간 초월성이요. 이거 언제든지 전화만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있는 내담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답이요.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다. 아니죠. 상담자가 언제든지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단점이고 오답이에요. 사이버 상담은 일종의 채팅으로 상담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내용들이 거의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익명성 장점이고요. 신분, 연령 등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내용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공개할 수 있고요. 내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담자한테는 장점이지만 상담의 측면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답이요. 상담자 자신의 정보가 제한되며 상담의 저항 같은 게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상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상담 중단될 수 있어요. 상담이 중단될 수 있는 거고 쉽게 마무리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자, 자발성이요. 채팅 상담, 즉 사이버 상담은 어차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은 편입니다.
사이버 상담 답변 고려사항이요. 이거 일종의 채팅으로 상담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것도 오답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오답부터 볼게요. 답변은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게 좋다? 이거 아닙니다. 일종의 채팅 정도의 개념이라 어느 정도 실시간 반응이 중요합니다. 물어봤는데 이틀 있다 대답하고 이거 좋지 않아요.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추수상담의 가능성과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한다. 내담자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청소년이라도 존칭을 사용한다. 뭐 상식적이죠. 사이버 상담의 기법이요. 이것도 오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서로 왔다 갔다 대화하는 거에 의해서 질문 내용 구상하기가 사이버 상담의 핵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답변 내용 구상하기가 맞는 거고요. 질문 내용 구상하기는 오답입니다. 나머지 핵심 진로 논법 분석하기,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직업 정보 가공하기, 그냥 이것 역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사이버 직업 상담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내담자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 내담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정보를 공개하고요. 또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거 장점이 아니고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아서 선입견 없이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거 장점에 해당되고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것도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상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서 비판 걱정하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장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상별 상담과 프로그램이요. 이 내용은 각종 프로그램 이름을 막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대상의 특징과 대상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 단기 상담 적합자, 당연히 이성 문제 정도는 단기 상담 적합자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실직자, 구조조정자, 조기퇴직자, 희망퇴직자, 실업자 뭐죠? 다 비자발적 퇴직자들이에요. 이분들 다 마음 아프고요. 실패에 대한 긴장감들이 있고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긴장감 제거와 적응 능력 회복이고요. 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자, 대표 오답이요. 정서 발산을 자제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감해주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분들 다 기존에 직장 다니셨던 훌륭하신 분들의 베테랑들이에요. 이 직장 일에 관해서는 다 베테랑들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슨 정신분석적 해석을 하고 뭐 꿈을 해석한다 이거 넌센스예요. 자, 정서발산 자제 넌센스, 정신분석 해석 넌센스입니다. 자, 실업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실업이 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할 거고요. 포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하겠죠. 자, 포인트는 실업 관련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란 뜻은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고 회사에 안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고과 프로그램 넌센스고요. 진로개발 프로그램 넌센스고요.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넌센스예요. 여기 세 개, 인사고과 진로개발, 조기 퇴직,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퇴 예정자 및 일반 퇴직 은퇴자 이분들은 60까지 혹은 65세까지 완전히 다니시고 정상 은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나 사회행동 추구, 의사결정 능력 배양 같은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죠. 그런데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은 정상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은 은퇴 예정자나 정상 은퇴자, 일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업 적응 상담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입사원, 즉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나 인간관계, 직업 예절 이런 것들 가리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 퇴직 의사 보유자 전직 예방 프로그램이요. 자, 첫 번째, 퇴직 의사 보유자라는 뜻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직 예방이라는 뜻은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나 직업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들, 자, 직업 복귀 대처는 뭐죠?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고요. 실업 충격 완화도 이미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퇴직 의사 보유자와 관계 없는 거고요. 조기 퇴직 계획 프로그램은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예방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가족 관계는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습니다. 직업세계 2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일경험, 직업세계 탐색, 자격 및 면허 조건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장애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회 적응입니다. 사회 적응이요. 직업 재활과 취업 프로그램 혹은 고용 프로그램이요. 이 프로그램은 재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재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군 복무 중에 상의를 입었거나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런 제대군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각종 중독자 혹은 퇴역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게 바로 직업 재활과 취업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요. 장애자를 위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사회 적응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장애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입니다. 미국에서 퇴역 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요. 미국 상위 군인이나 전쟁 후유증 같은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재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 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직업 재활 및 취업 프로그램 혹은 고용 프로그램은요. 주로 상위 군인 혹은 알코올 중독자나 퇴역 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적응 상담은요, 이미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신규 입직자 혹은 기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인간관계 등 직업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문제 지도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나 진로 선택,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보험 설계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고려 사항이요. 일단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하다. 실시가 어려우면 안 돼요. 효과가 뚜렷한 건 좋은데 실시가 어렵다. 오답입니다. 목적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심이 있다. 이거 오답입니다. 고려사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생애 주기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요.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용이 적게 되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